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믿기 어려운 가족 간의 배신, 그리고 다시 일어선 한 어머니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아끼며 모은 명품 가방이 어느 날 하나둘 사라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범인이 바로 집안의 며느리라면요. 시어머니의 물건을 몰래 중고로 팔아넘기고 되레 시어머니를 치매로 몰아간 며느리. 그 충격적인 진실과 함께 그 뒤에 숨겨진 갈등과 복수, 회복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나순옥 여사는 서울 근교의 오래된 주택에서 조용하고 단정한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생활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 장만한 명품 가방들은 그녀의 유일한 자랑거리이자 소중한 추억의 조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손때에 묻은 가방들을 하나씩 꺼내 먼지를 닦고 예쁘게 진열해 놓곤 했습니다. 이건 네 아빠랑 처음 유럽 갔을 때 산 거야. 이건 퇴직하고 첫 연금 받자마자 산 거고. 그녀의 눈빛은 그 시절로 되돌아간 듯 반짝였습니다. 며느리 윤지혜가 시어머니 댁을 자주 드나들기 시작한 건 작년 이맘때부터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요즘 집에서 쉬고 있으니까 자주 도와드릴게요. 겉으로는 살갑게 웃으며 집안일을 도와주던 지혜의 태도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순옥은 그런 기분을 애써 무시하며 그래도 자주 오는 며느리가 고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순옥은 평소처럼 가방 진열장을 정리하다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여기에 있던 까르띠에 미니백이 왜 안 보이지? 순간적으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진정시켰습니다. 내가 어디다 뒀지? 다른 방에 옮겨놨나? 순옥은 거실, 안방, 창고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가방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혹시 여기 있던 가방 봤니? 까르띠에 조그만 빨간 가방 있잖니? 지혜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요? 어머니 잘못 기억하신 거 아니세요? 그 말에 순옥은 괜히 머쓱해졌습니다. 그런가? 내가 요즘 깜빡깜빡하니까? 며느리는 피식 웃으며 아유, 어머니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왠지 뼈에 박히는 듯 아렸지만 순옥은 웃으며 넘겼습니다. 며칠 후 또다시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루이비통 토트백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정말 분명히 여기에 있었는데.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혹시 엄마 집에 온 사람 있니? 내 가방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또 뭘 잊어버린 거 아니야? 요즘 치매 노인도 많다던데 검사 한번 받아보지 그래? 그 말에 순옥은 핸드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아직 제정신인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마 지혜가? 아니야, 설마 그럴 리 없어. 다음 날 아침 순옥은 진열장 안에 가방을 하나하나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브랜드, 모델명, 색상, 구매 연도까지 꼼꼼하게 정리한 리스트는 장장 세 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이 리스트를 가방 아래 깔아두고 매일 아침마다 개수를 세며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웃집 할머니가 건넨 한마디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순옥 씨, 요즘 인터넷에 중고 명품 많이 파네. 어떤 건 진짜 새 거 같던데? 순옥은 머릿속에 불현듯 떠오른 장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몰래 전화통화를 하며 정품이고요. 사용감 거의 없어요. 박스랑 보증서도 있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 그녀는 곧장 컴퓨터를 켜고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브랜드명과 모델명을 검색하자 낯익은 가방 사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이건 내 거잖아. 내가 이 스크래치 난 부분 때문에 클러치 따로 들고 다녔었는데. 지혜 이니셜? 순옥은 충격에 손을 떨며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광고 문구에는 할인 가능, 직거래 선호, 정품 보증함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가방을 훔쳐간 사람 반드시 밝혀내고 말 거야. 그날 이후 순옥은 가방 진열장을 하루에도 몇 번씩 들여다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가방 하나하나를 손으로 만지며 개수를 확인하고 리스트와 대조했습니다. 그러나 불안은 그녀의 직감대로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일주일 후 이번에는 샤넬 클래식 라지 플랫백이 사라졌습니다. 그 가방은 그녀가 유방암 수술을 무사히 마친 뒤 스스로에게 선물했던 삶의 상징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가방인데 내가 여기에 안 뒀던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은 안방, 화장실, 보일러실까지 모두 뒤졌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탈함과 당혹감이 뒤섞여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녀는 아들 현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이번엔 정말 이상해. 엄마 가방이 또 없어졌어. 김현우는 그제야 조금은 신경이 쓰인 듯 물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건데? 샤넬, 너 대학 졸업식 때 내가 메고 갔던 그 라지백. 그게 없어졌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니, 그게 왜 없어져? 지혜는 뭐래? 모른대. 계속 모른다 그래. 그냥 내가 깜빡한 걸로 몰아가. 현우는 점점 난처해졌는지 알았어. 내가 오늘 저녁에 지혜랑 얘기해 볼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김치전을 부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치전 좋아하시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바삭하게 해봤어요. 그녀의 미소가 섬뜩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웃으며 받아먹었지만 속에서는 쓴 물이 올라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여자 내 가방을 팔아치우고 지금 나랑 밥을 먹고 있단 말이지? 그날 밤 순옥은 아들 부부가 간 후 가방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방 속에 넣어둔 보증서, 영수증 봉투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프라다 토트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며느리가 결혼할 때 어머님 너무 예뻐요. 라고 했던 그 가방이었습니다. 순옥은 무릎이 탁 꺾이며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확신이 들어. 그녀는 손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다시 중고 명품 거래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아이디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판매자 계정으로 최근까지도 활발한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판매 내역이 그녀의 리스트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가방들은 하나같이 자신이 소중히 아끼던 그 아이들이었습니다. 광고에는 시어머니께 선물 받은 건데 잘 안 써서 팔아요.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말에 순옥은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께 선물 받은 거라고? 언제 내가 줬다고? 그녀는 울컥한 마음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끊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절대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 순옥은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판매 스크린샷, 계정 활동 내역, 사진 속 가방의 손상 부위까지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몰래카메라도 설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나를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너희들 꼭 알게 될 거야. 며칠 후 순옥은 준비해둔 구매자용 가짜 계정으로 중고거래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이름도 프로필 사진도 바꾼 익명 계정으로 접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가방 아직 판매 중이신가요? 메시지를 보낸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네, 아직 있어요. 정품이고 상태 최상이에요. 시어머니가 몇 번만 드셨던 거라 거의 새 거예요. 그 답장을 읽는 순간 순옥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아끼고 관리했던 가방을 두고 몇 번만 들었다고 표현하는 며느리의 말투에 치가 떨렸습니다. 거래는 어디서 가능할까요? 세이역 4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가능해요. 내일 오후 2시쯤 어때요?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좋습니다라고 입력한 뒤 메시지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는 거래 당일 회색 모자에 선글라스를 낀 채 시간보다 10분 먼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익숙한 실루엣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느리 윤지혜였습니다. 그녀는 캔 음료를 들고 여유롭게 앉아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바로 사라진 샤넬 라지 플랫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를 악물며 핸드폰을 꺼내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혜는 구매자로 위장한 순옥이 가까이 다가오자 천연덕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태 진짜 좋아요. 정품 감정서도 있어요. 그러고는 가방을 열어 속까지 보여주려는 순간 지혜야, 지혜는 순간 몸을 얼어붙듯 멈췄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순옥의 얼굴을 확인하자 그대로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지혜는 가방을 숨기듯 내려놓으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안 드시니까 그냥 정리해드리려고 아까워서 그게. 그래서 내 허락도 없이 이렇게 몰래 파니? 저는 진짜 그냥 정리 차원에서. 순옥은 며느리의 말을 뚫어지게 들으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속엔 지혜가 거래 내역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다 찍었어. 내가 뭐라 했는지, 어떻게 팔았는지, 이게 내 가방이란 것도. 지혜는 이제 완전히 안색이 사라진 채 말을 잃었습니다. 이걸 내 남편이랑 같이 보자. 그리고 경찰서도 같이 가자. 그 말에 지혜는 당황한 듯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건 아니에요. 저도 사정이 있었어요. 대출금이 많고 애 학원비도 밀리고 그냥 한두 개만, 진짜 한두 개만. 그럼 처음부터 말을 했어야지. 그게 가족이지. 이건 도둑이야. 카페 안의 사람들은 조용히 둘의 대화를 훔쳐 듣고 있었고 지혜는 당황해 자리에서 도망치듯 뛰쳐나갔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앉아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단단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참아. 절대. 카페에서 돌아온 날 저녁, 순옥은 아들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차분한 목소리였지만 통화가 길어질수록 떨리는 감정이 배어나왔습니다. 현우야, 너희 지혜가 내 가방을 몰래 팔아치운다? 내가 직접 봤어. 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반문했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가 그런 짓을 왜 해? 너한텐 안 말하겠지. 내가 거래 현장에서 직접 봤다니까. 그녀는 녹화된 영상과 캡처한 중고거래 내역들을 메시지로 전송했습니다. 잠시 후 아무 말 없던 현우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리 저녁에 찾아갈게. 얘기 좀 해요. 그날 밤 순옥의 거실에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현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혜야, 엄마 말이 사실이야? 지혜는 처음엔 고개를 푹 숙였지만 이내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한두 개만 팔려고 했어요. 돈이 급해서 어머님이 그 가방들 안 드시는 것 같아서. 순옥은 단호하게 말을 끊었습니다. 안 된다고 네 거냐? 허락도 없이? 그게 도둑이지 뭐냐? 지혜는 울면서 억울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카드값도 밀리고 현우 월급으론 생활이 안 되고. 그런 말을 하지. 왜 말을 안 하고 훔쳐? 현우는 난처한 얼굴로 둘을 번갈아 봤지만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입을 닫았습니다. 순옥은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현우 너 알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아니야, 엄마.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지혜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흐느꼈습니다. 전 진짜 후회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순옥은 냉정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믿니? 그 가방들 하나하나 다 내 인생이야. 내 청춘이고 내 추억이야. 그걸 내가 이렇게 함부로 뺏어갔는데 용서라고. 지혜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현우는 결국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흐느끼는 며느리와 그 옆에 서서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는 순옥뿐이었습니다. 순옥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내 시어머니라서 참은 거지. 남이었으면 경찰에 바로 신고했을 거야. 지혜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고 순옥은 천천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내가 바보지. 믿고 살았으니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법대로 가야겠네. 이튿날 아침 순옥은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 얼굴로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다과와 차를 준비해 놓고 며느리 지혜와 아들 현우를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번에는 손자 민준이까지 포함해 가족 전체를 모이게 했습니다. 지혜는 얼굴이 잔뜩 굳은 채 들어왔고 현우는 기운 없는 모습으로 따라 들어섰습니다. 민주는 분위기를 눈치채고 입을 굳게 다문 채 한쪽에 앉았습니다. 순옥은 단호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 다들 그냥 듣고 넘어가지 마라. 나는 오늘 모든 걸 정리하려 한다. 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순옥은 그 말을 단칼에 자르듯 끊었습니다. 지금 그 말로 끝낼 문제가 아니야. 내가 훔쳐간 건 물건이 아니야. 내 인생이고 내 명예야. 현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지혜가 반성하고 있으니까 이번만은 좀. 그 말에 순옥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번만? 너도 결국 지혜 편이냐? 이게 부모 자식 간 문제인 줄 아니? 민준이 놀라서 움찔했습니다. 저기 할머니 다들 너무 무서워요. 순옥은 민준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괜찮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어른들 잘못한 거야. 그녀는 테이블 밑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올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건 내가 정리한 증거들이야. 지혜가 내 물건을 몰래 팔아넘긴 내역, 영상, 녹취록 다 들어있다. 지혜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그걸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 가족 아니에요? 이건 너무 하시잖아요. 가족? 그럼 가족한테 도둑질하냐? 내가 내 물건에 손 떼면서 우리 사이도 끝난 거야? 현우는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걸 경찰에까지 알리겠다는 거야? 그래, 알릴 거다. 더 이상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지혜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저도 어머니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면 내 남편한테 얘기하고 필요하면 도움을 청했어야지. 왜 몰래 훔쳐? 민준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할머니 그만 싸우면 안 돼요. 그러자 방 안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민준의 울음소리가 쓸쓸하게 퍼졌고 어른들은 입을 닫은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옥은 천천히 민준 곁으로 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널 울게 하려던 건 아니야. 하지만 잘못은 바로잡아야 하잖니. 그녀는 아이를 다독이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나는 너희한테 재산 안 물려줄 생각이다. 이미 유언장도 다시 썼어. 지혜는 충격을 받은 얼굴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가방 하나에 이 정도 값어치도 못하냐? 아니야,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사람 문제지.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순옥은 냉정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너희가 어떤 결정을 하든 상관 안 한다. 나는 내 길 갈 거다. 그 말의 거실은 싸늘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한 가정을 갈라놓는 조용한 폭풍의 전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뒤 순옥은 집안 복도를 정리하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윤지혜의 짐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캐리어, 쇼핑백 몇 개, 그리고 낡은 종이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순옥은 깊은 한숨을 쉬며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를 남겼습니다. 지혜야, 오늘 안으로 내 짐 가져가렴. 이 집엔 더 이상 내 자리가 없다. 지혜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내가 몇 년을 이 집에서 살았는데 이렇게 쫓아낸다고?
현우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감싸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혜는 짐을 가지러 집에 왔습니다. 순옥은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인터폰 너머로 말했습니다. 짐은 밖에 있어. 더는 얼굴 보지 말자. 지혜는 문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건 너무하잖아요. 저도 사람인데. 순옥은 말없이 문을 잠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혜는 주변 사람들에게 순옥을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치매 초기인 것 같아요. 자꾸 가방이 없어졌다고 헛소리 하시더라고요. 그 말은 곧바로 지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슈퍼, 미용실,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까지. 소문은 순옥의 귀에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내 정신까지 의심하는 거냐? 순옥은 바로 신경정신과에 예약을 잡고 인지기능 검사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며칠 뒤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건넸습니다. 검사 결과 인지기능 매우 우수, 치매 관련 징후 없음 우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 결과지를 들고 병원을 나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젠 증명까지 해야 되는 세상인가?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 순옥은 곧장 인쇄소에 들러 병원 소견서를 복사하고 그걸 들고 동네 경로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내 상태가 이상하다고 들으신 분들 이거 보시고 다시 생각들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로당 사람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소견서를 보고 그제야 헛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순옥은 속이 쓰렸습니다. 며느리 하나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명예를 직접 방어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날 밤 순옥은 손에 든 병원 진단서를 책상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지혜가 어떤 짓을 해도 난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의 명함을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이 싸움 법으로 끝내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여성 변호사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일로 오셨나요? 순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이 제 물건을 무단으로 팔았고 저를 명예훼손까지 했습니다. 대응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가방 도난 목록, 중고 판매 내역, 통화 녹취록, 병원 진단서까지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내밀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를 꼼꼼히 훑어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백한 절도 및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됩니다. 민사와 형사 병행해서 진행하시겠습니까? 순옥은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지 않겠어요. 며칠 뒤 윤지혜는 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고 웃던 그녀는 실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말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진짜로? 며느리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시작했습니다. 가방은 어머님이 쓰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정리한 겁니다. 그러나 순옥 측에서 제시한 녹취 파일이 틀어지자 지혜의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품 맞고요. 시어머니 몰래 뺐어요. 순간 조사실은 싸늘해졌습니다. 지혜는 무너지는 듯 의자에 기대어 말을 잃었습니다. 이후 중고 사이트 계정과 거래 기록 전체가 경찰에 의해 확보되었습니다. 충격적인 건 지혜가 순옥의 물건 외에도 주변 지인의 명품까지 판매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점이었습니다. 지혜는 지인의 명품을 빌려놓고 몰래 팔고 나중엔 기억 안 난다고 발뺌한 전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댁 금고 열쇠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려던 시도까지 포렌식 자료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지혜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합의 좀. 하지만 순옥은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너무 늦었어. 용서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일 없었겠지? 재산 강탈, 명예훼손, 금고 침입 미수까지 겹치며
지혜에겐 벌금형은 물론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회사에서도 압박을 받기 시작했고 결국 인사이동이라는 명목으로 좌천되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너무 멀리 갔어. 순옥은 무표정한 얼굴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그 말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다. 그녀는 이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침묵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니란 걸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으니까요. 재판 당일 순옥은 검정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주름진 손에는 증거 서류가 담긴 클리어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법정 앞 대기실에서 그녀는 차분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법정 문이 열리며 담당 재판관이 입장했습니다. 윤지혜는 왼편 피고석에 앉아 있었고 얼굴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순옥과 눈이 마주쳤지만 금세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건 번호 2024 민영혼-321 원고 나순옥 대 피고 윤지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변호사는 순옥을 증인석으로 불렀습니다. 원고께서는 본 사건에 대해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은 증인석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물건이 하나씩 사라지는 걸 처음에는 착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면서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고 중고 사이트에서 제 가방이 판매되고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참고 넘어갔던 제 어리석음이 오늘 이 자리에 저를 앉힌 겁니다. 그녀는 중고거래 내역, 통화 녹취록, 명예훼손 글 스크린샷 등을 하나씩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윤지혜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시도했지만 증거 자료는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피고는 단순 실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오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옥의 변호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고와 고의는 다릅니다. 실수로는 중고 사이트의 계정을 만들 수 없고 물건을 포장하고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판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증인을 불렀습니다. 중고 사이트 운영자, 거래 상대방, 지인의 증언까지 이어지며 윤지혜의 행동이 습관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정황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언. 피고는 저에게 우리 시어머니 치매 초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서요. 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사람들이 웅성이기 시작했습니다. 재판관이 엄중히 말했습니다. 질서 유지 바랍니다. 윤지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원고는 단순히 재산을 잃은 게 아닙니다. 인격과 존엄, 가족 간의 신뢰까지 잃은 것입니다. 피고의 행위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질 수 없습니다. 재판은 속행되었고 선고 공판은 2주 뒤로 예정되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순옥은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나를 지킨 건 내가니까. 재판이 끝나고 순옥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길고도 고된 싸움이 남긴 것은 마음속 깊은 상처와 공허함이었습니다. 명품 가방들이 차지하던 진열장은 이제 텅 비어 있었지만 그 자리에 그녀의 존엄과 자존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차를 마시고 자그마한 정원을 가꾸며 자신만의 평화를 되찾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 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아들 김현우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순옥은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늦었지만 내가 왔구나. 현우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내가 지혜를 말렸어야 했고 엄마 말에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나도 다 잃었어. 순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많은 걸 잃었어. 하지만 더는 누구도 내 인생을 함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아들 현우는 자주 어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정원을 손질하고 예전처럼 말없이 앉아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 민준이가 아빠 손을 잡고 집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같이 김치 좀 만들면 안 돼요? 순옥은 민준의 해맑은 얼굴을 보며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우리 민준이는 언제든 환영이지. 조심스럽게 회복되던 일상 속 순옥은 이따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걸 잃을 뻔했던 그날들,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날들. 그녀는 이제 안다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또 하나, 진심으로 다가오는 가족은 반드시 다시 손잡을 수 있다는 것도요.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선택할 수 있으니까요. 조용한 오후, 순옥은 자신의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남아있는 몇 개의 가방 중 하나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가방은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이자 마지막까지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들고 나갈 일도 없고 자랑할 사람도 없지만 그녀는 조용히 손으로 가방을 쓸어내리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너 하나만은 지켜냈구나. 그녀는 가방 안에 조그만 수첩을 꺼내 들고 펜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켜낸 하루였다. 그리고는 그 페이지에 작게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습니다. 이 동그라미가 내 하루, 내 존재, 내 인생이야. 순옥은 이제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이제 단단했고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윤지혜는 짧은 시련과 보호 관찰을 받고 조용히 사회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런 그녀를 더 이상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황마저도 인생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현우는 그 후에도 꾸준히 어머니를 찾았고 민준이도 매주 주말마다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이제는 김치전보다 된장찌개가 더 좋아요. 그 말에 순옥은 소리 내 웃으며 된장을 꺼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고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걸 그녀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전제는 단 하나였습니다. 스스로를 지켜야 진짜 관계를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방을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까운 사람을 믿고 또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기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한 사람의 작지만 단단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인생은 가방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힘은 결국 스스로를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우리는 이순옥 씨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도 희생도 아닌 자신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움 아닐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